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. 이 가을에 소리샵에 새 시리즈들이 많이 쏟아지네요. 오디오 벡터의 신형 라인업이 또 등장했습니다. QR 시리즈의 SE 버전,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 막 완성돼서 박스를 막 오픈한 채로, 소리도 아마 저희가 처음 연결해서 이 영상에 들려드리게 될 텐데, QR 시리즈의 새 시리즈라고 그러면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많은 분들의 관심은 그 R 시리즈하고의 간격을 얼마나 좁혔느냐, 그래서 뭘 바꿨냐, 막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. 딱 그런 것들을 교체한 스페셜 에디션입니다. QR 시리즈는 2018년에 론칭이 됐으니까 사실 이제 한 6년 아직도 신제품 느낌이 나는 게 실제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. 그 위에 이 R 시리즈들은 사실은 한 90년대부터 계속 조금씩 바뀌어오면서 이렇게 라인업이 서서히 형성되어 갔다고 한다면, QR 시리즈는 R 시리즈의 모든 걸 트리클 다운해서 한날 한시에 딱 세팅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좀 특성이 다릅니다. 늘 얘기하자면 오디오 벡터는 R 시리즈를 원형으로 해서 모듈형 스피커, 그 다음에 하나의 스피커 플랫폼에 세 가지 종류의 서로 유닛을 다르게 구성한 그런 모델, 그 다음에 각 스피커들은 또다시 유닛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스피커, 이런 신기원을 도입했던 그런 브랜드죠. 회사가 79년에 생겼으니까 이제 한 45년째 돼갑니다. 그죠? 설립자가 부친, 현재 CEO는 아들 올레 클리포스, 매치 클리포스, 이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, 아버지인 올레 클리포스는 여전히 R&D 컨트롤러, R&D 총괄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물려준 2대 경영이 아니라 반경을 넓힌 그런 45년째 진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R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자사의 거의 끝판왕을 만들려고 사이즈와 옵션을 달리한 그런 약 5개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거보다 좀 싸게 좀 만들어주세요, 다 좋은데 좀 싸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QR 시리즈라는 새로운 포맷을 고민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. QR 시리즈는 사실은 많은 부분을 트리클 다운 받았습니다. 다만 이제 R 시리즈 고유의 물방울형이라고 하는,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, 이 90년대부터 디자인된 오랜 전통이죠. 그런 류트형으로 만든 디자인이라든가 기타 유닛의 소재, 트위터 등급, 그 다음에 내부에 또 아이소바릭 유닛을 추가시키거나 뒤쪽을 개방하는 그런 디자인 등,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생략돼 있어요. 가격을 낮추는 게 원래 목표였고, 오디오 벡터 원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가격을 낮추려면 방법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고 보니까 이런 어중간한 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아예 비용을 확 줄이려고 했던 거죠. 그래서 아예 플랫폼 자체를 바꿔서 6면체로 구성을 하고, 이런 6면체 디자인에서 어떻게 R 시리즈 소리를 낼까,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6면체에 맞게 새로 설계된 유닛, 캐비넷 내부 디자인과 브레이싱,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QR 시리즈였습니다. 뭐 가격으로 하면은 같은 사이즈의 R 시리즈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,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낸 그런 시리즈죠.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오디오 벡터는 뭘 지향하는 스피커였냐, 오디오 벡터의 원래 목표는 그 무렵에 미국에서 좀 있으면 등장할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지향했던, 무대 입체감도 그렇지만 실제 악기 소리의 잔향이나 실제 녹음된 음원의 소리가 똑같은 정보량으로 시청자 앞에 들려질 수 있게, 그런 설계와 소재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그런 브랜드였죠.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스피커를 만들려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아주 자잘한 등급을 둔 거예요. 크게는 유닛이 다른 3가지 등급, 그 다음에 각 스피커마다 옵션을 다 자잘하게 적용해서 세 구간을 또 18개, 19개 옵션을 줘가지고, 그 옵션이 19개가 다 들어가면 이제 최상위 제품인 거고, 그러니까 이제 아르떼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아방가르드가 옵션이 한 10개 정도, 옵션이 한 반 정도로 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옵션도 줄이고 유닛 자체도 가장 기본적인 사양만 갖춘 시그너처 버전도 같이 출시하고 있는, 이 오디오 벡터가 R 시리즈를 만들면서 같은 제품 내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상해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QR 시리즈를 2018년에 출시하면서 오디오 벡터의 사운드를 어떻게 여기다가 이 완전히 다른 6면체 모양의 디자인 여기다 어떻게 구현시킬 거냐, 그래서 일단은 트위터, 이 AMP 트위터만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이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쓰고 그 주름에도 마일락 코팅을 하고 바깥쪽에 금빛으로 되어 있는 금도금을 한 이 그릴 자체가 트위터의 필터 역할을 하게 하는 아주 기발한 발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트위터고,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와 이제 베이스 우퍼, 이쪽에서 진동판 자체도 QR 시리즈는 아주 클래식하게 하나의 면으로 사출을 한 이런 디자인, 그 다음에 우퍼 구경을 키워서 6면체 디자인의 장점을 살려서 내부의 유닛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렇게 멀티 유닛을 사용해서
상위 제품의 중저역을 내는데 접근을 한 그런 시리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축약을 하고 생략해내는 걸 빼고는 대부분은 R 시리즈의 정신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닛은 캐비넷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항상 3점 세 군데만 접합을 시키는, 나사를 세 군데만 조여서 유닛을 캐비넷에 접합시키긴다거나, 그 다음에 이 리플렉싱 방식, 지금 QR 시리즈는 아래쪽으로 다운 파링을 해서 리플렉싱을 하는 그런 고유의 방식으로 중저역의 품질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격 격차를 크게 뒀어요. 이런 거죠. QR 시리즈들은 자, 내가 좀 돈을 모아서 내가 좀 더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R로 가든가, 아니면 나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싶다, 난 이 정도에서 그래도 오디오 벡터의 이 부분만은 내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중저역은 나는 이 정도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. 난 중저역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오히려 내 스타일에 맞아. 여기에는 내가 돈을 예산을 더 안 들여도 괜찮아. 이러는 분들한테는 QR로도 야, 이 가격으로도 이게 오디오 벡터가 가능하구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게 오디오 벡터가 설정한 QR 시리즈의 구현 세계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스페셜 에디션, 과연 이 SE 버전은 원래 이 QR 시리즈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리려 했는지, 원래 그만큼 낮춰서 설정했던 이 제품의 라인업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리려 했는지, 원래 포맷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걸 좀 살펴보는 날입니다. 우선 오디오 벡터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크로스오버예요.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소리 자체가 미묘한 그런 특성을 가진 스피커 브랜드일수록 커패시터의 등급 차이가 꽤 납니다. 앰프에 스피커 케이블이 꽂힌 그 순간부터, 스피커 터미널부터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와이어링, 코일과 커패시터들, 그 저항 같은 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케이블 연결되는 이 과정에 얼마나 그 수많은 신호, 빈번히 변하는 임피던스와 대용량과 아주 섬세하게 들어오는 신호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, 이거를 고민해서 설정한 그런 새로운 커패시터들이 들어갔습니다. 이 오디오 벡터가 이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면서 새로 사용한 커패시터들은 일단은 자사 내에서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. 본인들이 원하는 그 스펙이 나오게 직접 제조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고, 그 과정에서 극저온 처리를 하는, 극저온 처리를 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, 보통 이제 극저온 처리로 나타나는 효과들을 보면 뭐 다이나믹도 늘어나고, 보통 말하는 리니에러티 있죠. 음이 커지고 작아지고의 그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는, 갑자기 더 커지고 좀 덜 커지고가 아니라 항상 같은 비율을 유지해서 증감을 하는 그런 리니에러티가 유지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소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는 열이나 외부 자기장에도 강한 이런 덕목까지 갖추면 아주 뭐 훌륭한 커패시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디오 벡터는 신형 스페셜 에디션의 스피커 내부에는 더블 극저온 처리, 극저온도 이 더블로 처리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, 두 번 처리를 했다는, 본인들의 숫자, 본인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두 번을 처리했다는, 대략 그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그 더블 극저온 처리한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순동 커패시터 전부를 교체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리니에러티와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고요. 커패시터 같은 게 변경이 되니까 유닛들도 조금씩 손을 봤어요. 외부의 소재나 이런 걸 바꾼 건 아닌데, 더블 극저온 처리하면서 소재까지 바꾼 커패시터의 성능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게 전 대역을 조금씩 손을 봐서 그 리니에러티를 확보하려고 해서 높은 대역은 맑고 또렷하게 나오게, 하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튜닝이 됐고, 베이스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나오게, 좀 더 통제가 잘 되지만 다이나믹한 그런 베이스가 되게, 그래서 이게 커패시터와 유닛의 리니어리티를 개선해서 만들어낸 각 대역이 새롭게 진화된 그런 성능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미드레인지도 다이나믹이 늘어난 우퍼와 그 성능이 향상된 트위터 사이에서 그 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노코어 댐핑제를 사용했다고 해요. 좀 더 입자가 더 작은 그런 성분의 흡음제, 이런 거를 추가시켜서 그 미드레인지는 좀 더 열린 느낌이 나게, 자, 트위터는 좀 더 맑지만 부드럽게, 그 다음에 베이스는 더 다이나믹하지만 선명하게,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좀 더 열린 느낌이 나게, 그 말대로만 그대로 들리면 대단히 이상적인 R 시리즈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소리가 나는 그런 개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세하게는 스파이크까지 디자인도 그렇고 방식 자체도 조금 교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,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. 그런 자잘한 부분까지도 꽤 많은 변화를 시도한 그런 스페셜 에디션이 되어 있습니다. 외관에서 딱 보면 앞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요만한 플레이트가 붙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그 주로 대부분의 성능이 안에서 교체가 돼서 밖에 모양을 얼핏 보면 먼저 제품하고 기존 버전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, 당연히 그래서 앞에 요만한 금박 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톨보인 아래쪽에 붙어 있고요.
그러면 새 버전 QR 시리즈의 새 버전 SE 스페셜 에디션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오늘도 두 스피커 하나만 듣긴 좀 서운하니까 두 스피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막내 그 다음에 맨 위에 플래그십, 그러니까 막내 QR1 SE, 플래그십인 QR7 SE, 이 두 제품의 소리를 각 두 곡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들어보시죠.
이게 레퍼런스가 돼서 이래서 좋아요. NAD M66과 M23 요 커플로 지청을 했습니다. 일단 요 4형제 QR1357 이 구성은 구간을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. 아시겠지만 이제 R 시리즈는 1368 그리고 이제 11 이렇게 올라가죠. 그 사이사이를 사실은 그래서 13까지는 서로 비슷한데 QR은 1하고 3하고 똑같은 등간격으로 5하고 7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QR7쯤 되면 대역도 굉장히 넓고 다이나믹과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오죠. 제가 종종 이제 QR 시리즈 9 버전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오디오 벡터의 소리가 어떠냐, 오디오 벡터는 어떤 소리를 내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미드레인지 이상에서는 R 시리즈의 소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고 R 시리즈의 베이스가 좀 더 자연스럽고 뭔가 이런 앰비언스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렇게 번지는 저역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QR 시리즈는 그보다 좀 더 직관적이죠. 베이스가 정면으로 반듯하게 나오고 그 부분까지 만들려고 했으면 지금 같으면 5분의 1 가격 차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 부분은 그냥 QR 스타일대로 그대로 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SE가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상위 대역의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피시터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맑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거는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. 소리가 좀 고급져졌습니다. R 시리즈에서 QR 시리즈는 고급스러움의 정도라고 저는 종종 표현하는데 이렇게 뽀드득거리는 어떤 표면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뽀드득거릴 것만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의 느낌이 R 시리즈가 좀 더 낮고 QR은 그게 좀 약한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SE 버전이 되면서 그 높은 대역의 느낌이 그게 조금 더 뽀드득거리는 쪽으로 이렇게 고급화됐습니다. 이게 아주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. 특히 이 QR1 SE 같은 제품을 들어보면 이 제품으로 민튼 마설리스의 UME 같은 재즈곡을 들어보면 윗부분은 굉장히 반짝거리는 느낌? 근데 오디오 벡터의 트위터 이 전용 AMT의 소리가 일반 AMT의 어떤 확산감하고는 조금 다른 확산감에 더해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외곽을 가진 마감?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고급스러운 감촉을 내는 그런 AMT였는데 그게 R6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QR의 AMT는 선명한 쪽이 좀 더 강했어요.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선명해서 바꿔 말하면 선명함의 고급스러움을 좀 더 가미시키면 이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건데 그쪽으로 접근이 된 그런 튜닝이 지금 SE에서 느껴집니다. 그리고 맞아 얘기하자면 UME 같은 곡에서의 이 베이스 킥드럼 소리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나는 좀 실제 소리보다도 이렇게 나한테 직관적으로 날라오는 베이스 소리가 더 좋다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배치가 어렵지도 않고 가격도 훨씬 싸고 그래서 QR1으로 이런 곡을 듣는데도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. 다만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 악기가 늘어나고 QR1에서도 베이스가 이렇게 잘 나와? 하고 하다가 QR7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원래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원래 스케일과 두께, 떨리는 파워 핸들링의 반경은 사실은 작은 스피커가 되면서 그게 축소가 돼 있는데 그걸 의식하기 어렵게 아주 다이나믹하고 당찬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스가 커졌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베이스라고 느꼈던 그런 컴팩트 스피커의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QR7을 들어보면 R6 아르테 생각이 많이 나는 게 R6 아르테는 중역까지를 낮은 중역대까지를 앞으로 배출을 하고 그보다 낮은 대역은 뒤로 이렇게 시청자를 감싸오게 만든 베이스예요. 그래서 배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앰프가 무엇냐에 따라 소리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그게 전체 대역의 그 연결 높은 대역하고 중역대가 베이스의 영향으로 달라지게 들리는 좀 더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QR7은 그에 비하면 뭘 해도 반듯하게 까탈스럽지가 않아요. 오히려 거기까지 내가 꼭 구현해야 될 게 아니라면 QR7에서 멈춰도 1000만 원 한참 미만의 가격으로도 그런 좀 더 완성도 높은 전체 대역의 일체감 이런 거는 오히려 QR7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만큼 베이스 다이나믹이 탄력 있고 직관적으로 날라오고 스페셜 에디션이 되면서 해상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. 구형 제품이 선명하고 또렷하고 박진감이 있었다. 대략 이 정도의 시그너처 R 시리즈와 다른 그런 QR 시리즈의 사운드 특성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 SE 버전이 된 QR7 SE는 베이스 자체도 좀 더 파워 핸들링이 커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안쪽의 커피시터나 유닛에서의 소소한 변경으로 낮은 대역이 안정감 있게 나오는 좀 더 큰 힘으로 진동을 시켜도 안정적으로 소리가 들리게 하는
그래서 베이스 자체도 강하게 이렇게 다이나믹만 주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선명해졌다는 거죠. 이런 게 됩니다. 근데 그건 아무래도 미드레인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. 미드레인지가 확실히 열려있는 느낌을 주게 설계했다고 했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열려있는 느낌이라기보다 트위터하고 베이스가 그냥 일체감 있게 하나의 스피커처럼 들리는 느낌? 이게 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. 전에는 고역은 선명하고 베이스는 아주 당차고 미드레인지는 어떤지 좀 의식이 안 됐어요. 그냥 그렇게 각각의 소리를 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SE 버전은 세븐 같은 큰 플래그십이 돼도 전체가 하나의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느낌? 그런 일체감이 느껴져서 그게 좀 이전의 제품에서 크게 변화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. 꽤 달라져 있습니다. 자, 오디오 벡터도 이렇게 해서 약 6년 만에 단순히 그냥 뭐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소리를 이렇게 많이 바꿔놨습니다.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반대예요. 안에서는 뭔가를 바꿨다고만 하고 소리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그런 새로운 버전에 앞에다가 뭐 술을 놓든가 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바닥에 뭘 좀 바꾸고 그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스페셜 에디션이라기보다는 마크 2 정도? 그 새 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바뀐 그런 오디오 벡터의 QR 시리즈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분들은 역시 다시 얘기지만 내가 좀 R 시리즈의 스타일 중에 이런 부분은 내가 굳이 돈을 안 들여도 돼. 특히 미드레인지 이하의 대역에 대한 그런 느낌이 좀 더 직관적이어서 상관이 없는 분들은 QR 시리즈에서 멈춰도 오디오 벡터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이제 SE 버전이 새롭게 완성이 됐으니까 SE 버전부터 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. 아마 오디오 벡터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 벡터의 QR 시리즈의 새 버전 QR SE 시리즈를 같이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